눈뜬 아침, 모두에게 하룻밤 잘 잤니? 눈 맞추는 일. 무심코 들어간 카페에서 한때 즐겨 듣던 노래와 마주하는 일. 별 볼 일 없던 하루가 즐거워지는 순간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없는 일상의 반복이라고 하지만 군데군데 숨겨둔 나의 즐거운 일들, 다들 하나쯤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라디오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미소 짓던 그 순간.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불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환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도 강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잊혀지겠지. 존재하는 게 아무에 울어도 지나면 끝뿐. 나대로 가고 멈추고 불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강하게 하고, 평범한 불행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도 강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도 강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이 하늘을 낮춰 지나가는 날 위해. 안녕하세요. 라디오 아파트의 두 번째 방송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이소라의 트랙 9인데요.
제가 이 7집 앨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10년 전에 나온 앨범인데도 여전히 한 번씩 꺼내 듣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중 한 곡을 꼭 함께 듣고 싶은데, 어떤 곡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트랙 9을 골랐는데, 이 외에도 참 좋은 곡들이 많은 앨범이에요. 그 중에 또 좋아하는 곡이 트랙 3, 트랙 8 이렇게 또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뭔가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지만 들으면서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제가 노래 소개를 한다고 프로그램 소개를 깜빡했는데요. 라디오 아파트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음악과 사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라디오 프로와 차이점이 있다면 고정 DJ가 없다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매번 다른 주인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프닝 때 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나를 웃게 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요. 제가 되게 강요하는 것처럼 답정처럼 말을 했어요. 라디오 아파트 기다리면서 행복해?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라디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설레고 떨리고 어젯밤에는 잠도 설치고 그랬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라디오를 꼭 하고 싶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너무 떨리고 행복하고요. 제가 노래 들으면서 또 채팅창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글들을 써주셨어요. 홍기현 님이 라디오 기대돼요 라고 하셨고요. 별이 님이 전 지금 힐링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힐링 되는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민승 님, 지금이요. 나를 웃게 하는 일들이 지금이라고 대답해 주신 거 맞나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강형님이 쏨님 기다리면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까지 미소 지어지네요. 그리고 칼파스트님 오늘 언제까지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오늘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금해하게 돼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네, 좋은 시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인 문문의 물감을 듣고 첫 코너를 시작할게요. 내 목에 줄 세계 내가 살아온 그때의 느낀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엄마는 남이었지 불러본 적도 없이 편안할 맘이 없어 불편했던 나이였지 그 흔한 조명 없이 밝았던 나이였지 대부분 열이 붙던 내 나인 파랑이었지 내 목에 줄 세계 내가 살아온 그때의 느낀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 빨간 초록 물감으로 이별로 취해야지 저별로 날아가지 하루를 별일 없이 사는 건 바보 같았지 낮에는 노래를 했지 밤에는 주정했지 뜨겁던 27 여름은 빨강이었지 내 목에 줄 세계 내가 살아온
그때의 느낀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불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란 빨간 초록 물감을 밤을 걷지. 그리운 일을 적지. 좋아서 걷는 거고 불안해서 적는 거지. 사실은 잘 모르지 어떻게 살아갈지. 적당한 어른이고 아프면 작아지겠지. 감았던 눈을 뜨면 남은 건 초록이겠지. 내 목에 줄 세계 내가 살아온 그때의 느낌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 파랑 빨강 초록 물감으로. 네, 첫 코너인 층간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층간사연은 노래에 얽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소개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온 사연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첫 사연은 충정로 아이뚜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4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생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 30살 사람입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네. 지난주 토요일 처음 시험을 치고 왔는데요. 경험 삼아 가볍게 한번 쳐보자 하고 시험을 치고 왔지만 점수를 매길 때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 끝난 주말 혼자 힐링 타임을 가졌죠. 치킨도 시키고 회도 사 먹고 맛있는 거 다 드셨네요. 좋아하는 드라마도 몰아서 봤습니다. 덕분에 재충전하면서 다시 달릴 힘을 얻었어요.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땐 좋아하는 거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쏨디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신청곡도 남겨주셨어요. 위너의 Have a Good Day. 맞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먹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단 거를 주로 먹었다면 요즘에는 좀 매운 게 땡기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매운 걸 좀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뭔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매운 게 땡겨요. 근데 너무 매운 건 또 못 먹으니까 떡볶이 정도가 딱 스트레스 받고 뭔가 고민이 많아지고 하면은 자주 찾게 되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굉장히 심하게 장시간 동안 멍 때린다든지 몸을 이렇게 가만히 냅둬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정말 한없이 동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방법이라 하면 그럴 때 그냥 당황하지 않고 또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더 심해지기 전에 좀 억지로라도 나가서 몸을 움직이려고 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그렇게 몸을 조금 바꾸면 생각도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몸과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특별히 하는 것이 있다든지 풀기 위해서 하는 뭐 좋은 방법이 있다든지 음식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수민이 님이 힘내요 공시생이라고 응원도 보내주셨고요. 민영김 님이 난 아직도 단 거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디저트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러니 님 매운 거 먹을 때 매워서 딴 것도 생각 안 나고 복잡한 생각들도 있게 돼서 좋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되게 맛이 강하다 보니까. 초록님 요즘 너무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압박을 받는데 이걸 보고 안정이 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 사연 보내주신 충정로 아이뚜님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 봐요.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박주원님, 치킨?
이라고 짧고 강력하게 댓글을 써주셨어요. 네, 치느님. 김부심님, 제가 지금 떡볶이, 먹고 계신데요. 오늘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되게 인증샷 보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언니가 나오는 드라마를 봐요. 힐링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매운 걸 먹으면 그런 논리가 있겠어요, 진짜. 저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 치킨을 외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렇게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한번 만나볼게요. 영자 언니께서 말씀하셨죠. 여자분인가 봐요. 언니라고 하셨으니까.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선한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저에겐 빵을 좋아하는 착하고 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빵 하나도 나눠 먹던 학창 시절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20대 후반이지만 또래네요. 또 저랑 또래예요. 그 친구들을 떠올리면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지면 그때가 참 그리워지네요. 오늘 콜 하면 동네에서 금만남도 가능했던 친구들. 지금은 다들 하는 일이 바빠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함께 울고 웃던 그 우정은 그대로라고 방송을 통해 말해보고 싶네요. 친구들아, 다음에 만날 땐 내가 울 회사 앞 빵집에서 맛있는 걸로 골라서 사갈게. 라고 사연 보내오셨어요. 신청곡은 윤현상의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 되게 짧은 사연인데 뭔가 읽다가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사연 보내주신 김영준님, 영준님이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한테까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빵 좋아하는 사람이 다 착하고 선하다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요. 요즘에 이영자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명언이 되고 있어요. 네. 저도 가끔 방송을 챙겨보는데, 그리고 저한테도 친한 친구가, 되게 오래된 친한 친구가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 옆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함께 해준 고마운 친구들인데, 영주님의 사연을 읽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옆에 있어서 친구들에게 소홀한 부분 없었나 이렇게 뭔가 반성도 하게 되고 친구들 생각이 나네요. 항상 옆에 있다 보니까 또 잊고 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솜사탕님이 친구들 요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사회생활에 지치다 보니라고 보내주셨는데 참 씁쓸하지만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각자 또 다들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사실 좁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화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미 씨는 친구 만나면 주로 뭘 하는지, 네, 죄송합니다. 이거 댓글인 줄 알고 읽었는데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주로 저희는 솔직히 맛집 찾아다녀요.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저희만의 아지트가 사실 있는데 아지트라기보다 항상 저희 집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쭉 저희 집에서 다 모이는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어디 많이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주로 같이 시간 보내고 나간다면 맛집인 것 같아요. 나간다면은 주로 이제 맛있는 거 어디 요즘 뜨고 있다더라 이러면서 같이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참 갑자기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우정을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그들을 본 순간 저는 그야말로 심장을 저격당했죠. 그리고 뮤비, 음악방송, 라디오, 행사 등 그들의 스케줄을 챙겨보는 아이돌 덕후가 되었습니다. 물론 스케줄을 챙겨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새 티켓팅을 해 콘서트를 가기도 했고 20분 사전 녹화를 보기 위해 4-5시간을 오가기도 했죠. 와, 네. 그런데 주변 시선이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그 나이 먹고 아이돌이 좋아? 그런다고 걔네가 알아주냐? 이런 상처되는 말을 자주 들어요. 이런 얘기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들을 때면 마음 한쪽이 따끔따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연이 읽혀진다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주변 지인들이 연예인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한다면 한심하게 생각 말아주세요. 열정이 대단하구나. 저렇게까지 누군가를 응원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별거 아닌 눈빛 하나, 단어 하나에도 상처받는 게 누군가의 팬이랍니다. 구구절절 말이 길죠? 마지막으로 제가 응원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앞으로 너희와 함께 발맞춰 걸어갈게. 너희 자체가 내게는 큰 행복이고 기쁨이야. 내 청춘 안에 있어줘서 고마워. 위아원, 사랑하자. 네, 신청곡은 엑소 챔백 씨의 플레이데이트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 마지막 말이 되게 와닿아요. 내 청춘 안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이 뭔가 지금 읽으면서 꼭 박히는데, 단순한 팬 이상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의 청춘 안에 이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 같고, 참 이게 뭔가 남의 일 같지 않은 게요. 저도 제 팬들한테 너무 큰 애정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참 요즘 들어 제가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행복한 빚이죠. 제가 갚아나갈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응원받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사실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저의 그 인별그램에다가 그 커피 잔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근데 거기 그 올렸던 그 날에 제가 뭔가 이렇게 제 주변에서 그런 명언들을 많이 보게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커피잔 말고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문구를 하나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었냐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사랑받았느냐가 아니라 남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었느냐에서 나타난다? 얼마나 주었느냐에서 가려진다? 이런 문구였는데, 그걸 보고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이 사연의 주인공 분이 저는 열렬히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제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예쁘게 잘 돌려드릴 수 있을지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할게요. 댓글 좀 볼게요. 쭉쭉이님, 덕질은 힐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네. 김바다님,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제 말이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짧게 명료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쵸. 싫어하는 게 나쁜 거지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김부심님, 누나 제 청춘 안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제 청춘 안에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영님, 제 지친 삶에 손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유진님, 좋아하는 걸 어떡합니까? 네, 그쵸.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아빠는 딸이라는 영화 그 V앱을 할 때 요즘 유행하는 말들에 대한 코너를 진행하다가
접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어덕행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할 거 행복하게 하시고 네, 행복하게 뭐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세 분의 사연을 함께 해봤는데요. 신청곡도 세 곡이에요.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한 곡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골랐습니다. 윤현상님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 노래 듣고 올게요. 그대 늘 그대 곁을 맴도는 숨결처럼 나 그대 곁에서 향기가 되어줄게요. 그대 짙은 어둠에 잠 못 들을 때면 그대 손 꼭 잡고서 계속 바라봐 줄게요. 바람 좋은 날 서늘한 의자에 앉아 수줍게 입 맞추던 그날의 우릴 기억해요. 햇살 좋던 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닐던 낯익은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요. 시간이 흐르고 서로가 변한데도 두 손 꼭 맞잡고 그대 곁에 있을게.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 그대 힘들어 지쳐 기대고플 때면 나 그대의 푹신한 베개가 되어줄게요. 그대 많은 상황 속 나도 힘들 때면 그대도 나처럼 꼭 내 곁을 항상 지켜줘요. 낙엽지던 날 우수에 젖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시가 되어준 그날처럼 우는 꽃 오는 날 숨눈길 함께 거닐며 생기던 서로의 발자국 볼 때면 그대를 사랑해요. 시간이 흐르고 서로가 변한데도 두 손 꼭 맞잡고 그대 곁에 있을게.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 평생 그대 곁에 나 평생 그대 품에
나 평생 그대 곁을 지킬게. 알립니다. 오늘 입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반상회를 개최하오니 입주민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작복작 많이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은 이유는 바로 안건이 있어서인데요. 오늘의 안건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모두는 제 반려견 이름인데요. 예, 저한테는 8살이 된 반려견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안건인데요. 그러니까 모두랑 저랑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조금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입장에서 그런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뭐 다른 가족들과 크고 자잘한 그런 충돌들이 없으신지 꿀팁을 얻고 싶어서 제가 이런 안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꿀팁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특히나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자식 자랑하는 엄마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요? 네. 이 사진은요, 모두가 한 2, 3개월 정도 됐을 때 저에게 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사진인데요. 진짜 조그만 아기였는데 어느덧 8살이 되어서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모두 사진인데요. 한 오후 12시에서 1시 정도 되면 둘이서 이렇게 엄마는 커피 마시면서 둘이서 광합성 타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너무 보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랑 찍은 최근 사진인데 반려견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즐기는 뭔가 스타의 기질이 있는 그런 반려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카메라 싫어하는 반려견도 있고 이런데 모두는 약간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무슨 애교를 부리거나 이렇게 뭔가 막 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으려고 그러면은 딴청 피우던지 막 모른 척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건요, 한 5년 전에 같이 바다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저의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증거물로 찍어놓은 사진인데 자꾸 같이 자지 말라고 하는데 같이 자가지고 이제 증거물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이런 거예요. 뭐 저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싶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모두가 털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털 빠지는 거 이불 빨래 어떻게 할 거니? 부터 해서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저는 몰래 데리고 자고 막 이런 일들의 반복인데 이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 싶어서 안건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셨는지 꿀팁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홍기현님, 제 반려견은 올해 16살입니다. 모두 많이 컸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6살을 노령견이구나. 아, 제가 얼마 전에 새나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노령견들 영상, 이 노령견들만 이렇게 쭉 모아놓은 영상이 나오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서는 더, 모두랑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강영님, 우리 반려견도 사진만 찍으면 도망가요. 모두 같은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시군요. 이름님, 가족끼리도 참지 말고 표현하면서 풀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접점이 안 생긴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유진님, 저도 반려견이랑 삽니다. 미미야, 언니랑 오래오래 살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불에 털을 떼지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쭉쭉이님. 아, 노네임님이 저는 그래서 요즘 독립하고 싶어요. 진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런 고민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부모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노령견 영상을 보고 나서 모두가 벌써 8살이고 또 대형견의 수명이 소형견에 비해서 조금 짧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같이 남은 그 시간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유대감 있게 좀 더 같이 모든 걸 함께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 그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슬픈데 안 하고 싶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왔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김부심 님이요. 모두 털이 검은색이니 검은색 이불로 위장을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신박한 방법인데요. 저희 엄마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검은색 이불을 당장 사야겠어요. 당장 주문해야겠다, 오늘. 쏨방울님이 모두 종이 뭔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리트리버라고 분양을 지인분께 받았는데 크고 보니까 진돗개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진돗개예요. 그거를 몇 년 만에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정말. 네. 박상아님, 털 빠짐이 심할 때는 자주 빗겨주세요. 빗기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최대한 많이. 저희는 산책은 하루에 3번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빗질은 그렇게 자주 안 한 것 같은데 빗질을 많이 해야겠네요. 털이 진짜 많이 빠져서 뭐 털갈이 하는 시즌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털이 엄청나게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쭉쭉이님, 강아지도 독립 공간이 일부 필요하대요. 그렇구나. 자기만의 그런 독립 공간을 주어서 독립심을 또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많은 좋은 얘기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그 검은색 이불 너무 획기적인 방법이네요. 이거 엄마가 보면 안 되겠다. 이 방송을 보지 않고 그냥 당장 검은색 이불을 주문.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을 많이 알려주셔서. 이게 제가 첫 반려견이다 보니까 되게 미숙한 점도 많고 더 애정도 크게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은 그런 보내주신 말들을 토대로 모두랑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 곡은 제가 최근에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즐겨 듣는 노래예요. 헤이즈님의 젠가인데요. 얼마 전에 콘서트를 또 갔다 와서 더 팬이 된 그런 헤이즈님의 젠가 듣고 올게요.
just wanna play this game. 사랑이란 감정에 매료돼 날 가득 채웠네.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답을 쌓아 올렸네. 너의 조각들로 빼곡해 내 맘을 채운 너의 눈, 코, 입과 너의 특유의 말투와 억양. 시야에서 흐릿해져갈 때면 이청거리는 나의 하루가 내 맘에 수많은 구멍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너라고. 이제 네가 한 발짝만 더 발을 빼면 난 무너질 텐데. I don'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Somebody else. I don'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Somebody else. yeah. 답이 무너지고 나면 폐허가 돼버릴까봐 펜스를 두르고 유적지로 두면 어떨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이음새를 붙들고 있는 나를 너는 전처럼 바라보지 않아. 우리 사랑을 피사의 사탑이라 생각지 않잖아. 이 게임의 끝을 준비하게 해줘. 쓰러질 땐 아무도 없게 구경거리 되지 않게. 너의 눈, 코, 입과 너의 특유의 말투와 억양. 시야에서 흐릿해져갈 때면 이청거리는 나의 하루가 내 맘에 수많은 구멍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너라고. 이제 네가 한 발짝만 더 발을 빼면 난 무너질 텐데. I don'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Somebody else. I don't wanna play this game no more. Somebody else. 바람이 불어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Yeah. 다시 채워주면 안 될까. 내 맘은 굳어가 의미를 잃은 것 같아. 이번 코너는요, 배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라디오 DJ도 아니고, 시청자인 정소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제잘제잘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청 모드인데요. 직업을 떠나서 저도 한 명의 시청자로서 그리고 문화인으로서 또 TV도 많이 보고 또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노래도 즐겨 듣고 그렇거든요. 그런 취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최근 심취해 있는 그런 문화생활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TV를 막 시간 맞춰서 챙겨보고 다시 보기를 하고 이런 류의 시청자는 아닌 것 같아요. 돌려보다가 뭐 재밌는 프로가 있으면은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때부터 챙겨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중에서 유독 좀 제가 눈을 못 떼는 류의 방송이 있다면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 먹방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강의 프로그램인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도 되게 즐겨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현지에서 먹힐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요즘 좀 즐겨보고 있고, 그런 여러분들도 뭔가 최근에 재밌게 보신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게 재밌는지 또 저에게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약간 먹방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이랑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맛집 찾고 할 때 검색을 해보면 뭐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집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괜히 신뢰가 가고 그 집을 선택하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출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수요미식회라는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샌드위치 집 이렇게 하다가 다시 찾아가 본 집도 있어요. 막 인사동에 있는 샌드위치 집이었는데 거기는 다시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먹방 프로그램 그죠, 먹방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 아, 세피로스님이 어떤 장르 좋아하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좀 쉬운 것 같은 게 어,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장르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못 보는 건 있어요. 제가 공포는 정말 잘 못 보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가리지 않고 다 보고 듣고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어서 강영님이 여행 프로그램 보면서 대신 힐링해요. 아, 맞아.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꽃청춘 시리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음, 그리고 이성훈 님이 인생 술집 재밌어요. 네, 맞아. 인생 술집도 재밌죠. 뭔가 그 참 술을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언니 인생 영화는 뭔가요? 해주셨는데 저 이렇게 선택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뭐 하나 꼽고 이런 거 너무 힘든데, 그게, 이것도 사실 장르별로 나뉠 것 같은데, 음, 멜로 중에는 최근에 본 것 중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는 쉐이프 오브 워터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저한테 너무, 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멜로 중에서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고 얘기해왔던 것 중에 Take This Waltz라고 우리도 사랑일까? 네, 한국 제목이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셸 윌리엄스라는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참 멜로 중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보세요. 너무 저는 그 배우의 영화를 다 챙겨 볼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 유가연님 먹방도 해주세요. 먹방을 제가 팬분들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곧 할 예정이에요. 근데 걱정이 좀 돼요. 이 맛있게 먹는 것과 맛있게 먹은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맛있으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진짜 그냥 심취해서 막 먹기만 하는데 이 먹방을 하면서 먹으면서 어떻게 맛있게 표현을 해야 할지가 사실 좀 고민이 되는데 참 그런 표현을 잘하시는 분들이 부럽네요. 제가 곧 먹방을 앞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승준님, 저는 뮤지컬 보러 가요. 아, 뮤지컬 좋아하시는구나. 저 뮤지컬 저 볼 거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바람바람바람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가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제 첫 작품인 나쁜 남자를 같이 촬영했던 김재욱 오빠를 만나가지고 뮤지컬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조만간 뮤지컬을 보러 가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말을 했죠? 죄송합니다. 나리님, 쉴 때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쉴 때, 원래는 정말 막 하루에 영화 세 편을 볼 때도 있고 이럴 정도로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여가 시간에 주로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책이랑은 잠깐 멀어져 있었는데 뭔가 이 계기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그 드라마가 묘하게 독서 권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영향을 받아서인지 드라마가 끝나고부터 책을 많이 챙겨보게 되었는데 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에
사놓은 책을 다 보고 잠깐 쉬는 타임인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또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선물로 받겠습니다. 어,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책 중에 언급을 한 책이긴 한데요. 달의 조각이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번 생을 끝내고 나서 좀 에세이도 유독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달의 조각이라는 책이 굉장히 와닿았던 건 뭔가 교훈을 주거나 뭐 그런 류의 에세이가 아니라 그냥 작가님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솔직하게 써내려간 에세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읽고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 짓을 했는데 뭔가 이 글을 쓰신 분은 굉장히 따뜻한 분일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 인스타에 가가지고 염탐을 막 하고 아 역시 굉장히 좀 따뜻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혼자 괜히 뭔가 친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책에서 저한테 되게 콕 와서 박혔던 말 중에 하나가 행복은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 미룬 행복이 내일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여태까지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좀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쭉쭉이님 미움받을 용기 요즘 제가 읽고 있어요. 이 책 좋나요? 저 써놓을게요. 한강의 흰이요? 린리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멘보커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이 책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희 엄마가 오늘 저한테 그 톡으로 문자를 해주셨는데 그 한강의 책을 읽고 싶다고 그 주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진짜로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흰이었고 하나가 책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렇게 두 권을 저한테 주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딱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작은 행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2월 달부터 새로 시작한 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건데 제가 그 2월부터 자기 전에 꼭 하는 거 있는데 지금 한 2달 넘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추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예정이 없던 얘기지만 해보자면 그 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큰 일에 대해서만 깊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서 자기 전에 5가지씩 내가 오늘 놓친 행복이 뭐가 있을까, 내가 오늘 놓친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5가지를 적고 자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2달 넘게 해봤는데 되게 좀 뭐랄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부끄럽지만 저의 그런 자기 전에 하는 일을 공유해봤는데 참 이게 사실은 아직 너무 이르긴 해요. 2달밖에 안 해가지고 꾸준히 습관을 들여서 한 3년 이상 한 다음에 그게 진짜 저의 습관이 되고 제 몸에 와서 쌓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뭔가 꼭 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으시다거나 좋은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게 있으시다면 또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도 또 좋은 저한테 걸음이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지금 벌써 55분이네요.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쏨님은 처음이라님이 그 제가 추천해 드렸던 표백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한국이 싫어서 잘 읽었다고 보내주셨어요. 도토미님, 오쿠타이데오의 공중근해 추천합니다. 네. 이 책도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너무 좋죠. 이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참, 완전 클로징은 아니지만요. 거의 이 코너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슬프네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책을 잘 기억하고 적어놨다가 한번 꼭 읽어볼게요. 오늘 도란도란 저랑 수다를 떨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은 제이레빗의 선잠을 선곡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포함한 쏨디의 추천 플레이리스트는 아주 똑소리 나는 스마트 스피커 여기 있습니다. 네, 클로버 프렌즈로 음성 검색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그대 그 밤의 작은 불빛 외로움 짙은 차가운 밤 부질없는 욕심에 눈물을 삼킨 날도 많았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고 그대 손 마주 잡고 함께 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견뎌내리라 나 약속하겠소. 언젠가 우리 삶이 힘겨울 때 세월이 지나고 아득한 그 향기가 잊혀져 간데도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오. 나 그대의 향기가 되리. 언젠가 우리 삶이 힘겨울 때 세월이 지나고 우리 지난 날들이 바래져 간데도 사랑해 그대를 사랑해오. 나 그대의 추억이 되리. 나 그대의 사랑이 되리. 지금부터라도 빈틈을 내버려 두어 거기에 무언가를 채우려 들지 않기로 했다.
빈틈은 지친 마음이 들어가서 쉴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앞에는 또 다른 세상이 급작스럽게 펼쳐졌다. 이제껏 만나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난공불락의 운명이 태산처럼 버티고 있다. 나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쳐온 만큼 절대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결심했다. 운명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운명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이번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작품을 끝내고 휴식기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인 위지안의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서 한 구절 가져와 봤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좀 듣기만 해도 괜히 심각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운명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운명 때문에 눈물을 쏟기도 하죠. 운명을 탓하지 않는다고 해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태반인 것 같아요. 상처를 받기도 지치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일 힘든 건 그 모든 일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끝없는 좌절감을 느낄 때 책 속 이 구절을 읽게 됐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운명을 바꿀 힘은 없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운명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모든 일이 좀 더 쉽게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밤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바로 여기 아파트 라디오에서.